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영상 제목, 젊은 여자들의 인생을 인스타나 미디어가 망치고 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좀 겉돌고 메타인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인스타그램과 TV 방송에 나오는 연애,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육아, 결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 여자분들의 인생을 좀 망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근데 이 말에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 인스타 미디어가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인스타 미디어는 까막눈을 만들기 상당히 좋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기 딱 좋아요. 인스타의 사진을 보면 다 잘나고 행복한 사진들밖에 없어. 근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희노애락이라는 게 전체가 깔려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인스타는 희하고 낭만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잘못된 연애관, 결혼관, 육아관을 여성분들한테 주의시켜줘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현실의 옷을 입은 판타지죠. 현실엔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옷을 입은 판타지를 가지고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금 미디어에는 현실이라 볼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남자도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일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받아들이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타인지를 인스타나 미디어가 망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망치는 게 아니라 아예 앞가림할 수 없도록 망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때 안 가져도 되는 명품 같은 거를 가지게끔 만들고, 그 나이 때 안 해도 되는 어떤 성형을 하게 만들고, 그 나이 때 굳이 안 가도 되는 해외여행을 가게끔 만들고, 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믿어요. 잘못된 것도 많은데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뭔가 인지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반면 여자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조차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라도 좀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많은 그 미디어에 빠진 여자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살면 손해보는 건 본인이에요. 종국적으로 가서는. 지금 미디어와 인스타는 젊은 여자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을 해서 자꾸 돈을 쓰게끔 만들어요. 지금 젊은 여자분들 중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거나 능력이 좋거나 집이 잘 사는 분들 많지가 않아요. 남자도 많지가 않은데 여자분은 더 적겠죠. 또 다른 데 돈 나갈 때도 많아요.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자꾸 이런 인스타 미디어로 돈을 쓰게끔 만들어요. 저렇게 쓰는 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뭔가 이 내실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지고 돈 벌기 힘들어지고 돈 모으기 힘들어지고 각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과연 저는 인스타 미디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인스타 미디어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공공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단 하나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건 필드에서 배워야 됩니다. 현실에서 배워야 돼요. 부딪혀가면서. 근데 과연 인스타 미디어로 굉장히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그 멘탈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현상을 극복해 나갈지 저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스타 미디어 때문에 멘탈이 상당히 약해지고 조금만 부딪혀도 깨집니다. 유리 멘탈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경제 위기가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거품이 빠져나가면 과연 맹정신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며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인스타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빠져나오셔야 돼.
빠져나오시면 그나마 좀 살아갈 방법이 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나서 깨닫게 되면 정말 후회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에서 자꾸 배우고 깨우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는 것도 다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인정받으려면 내가 버티고 일어나는 수밖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인스타나 미디어에서는 안 알려줘요. 뭔가 그만둬도 되는 것처럼,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한테 뭔가 주입을 시켜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저렇게 인스타 미디어를 열심히 보고 시청하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얼마나 나아진 게 있을까? 사실 나아진 게 없죠. 모은 것도 없고, 뭔가 직업적으로 내가 커리어를 쌓은 것도 없고, 뭐 마땅히 일어놓은 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허황된 거 쫓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극복해야 될 어떤 주제가 무엇인가? 가장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엇일까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하나씩 외워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과시욕 많은 사람들은 존재했었습니다만 사회 풍토가 허세라는 걸 천박하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은연중에 경계하는 형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엔 쇼미더머니 같은 프로그램에서 플렉스 머니 하면서 래퍼가 돈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인스타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무슨 감성이다 머니 하면서 돈 자랑, 취미 자랑, 놀러 갔다 온 거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좀 따라하려는 명품 소비도 많아진 거겠죠. 네, 좋은 얘기입니다. 확실히 요즘에 과시욕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과시욕을 하려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이 미디어로 표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 인생에서 만족은 내가 만족하는 거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만족을 하는 건 만족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 만족의 기준이 좀 잘못된 것 같아. 무조건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만족만 있고, 자기 자신이 뭔가 행복해지기 위한 만족은 없어요. 내가 만족해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만족이 아니에요. 행복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족하고 좋아해야죠. 근데 남들한테 뭔가 보여주려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안 써도 되는 뭔가 행동을 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걸 뭔가 자랑처럼 얘기해요. 자랑이 아니라 그건 관종이죠, 관종. 인스타에서 일반 사람들도 무슨 감성이다 뭐니 하면서 돈 자랑, 취미 자랑, 놀러 갔다고 자랑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돈도 많지도 않은데 돈 자랑하고 있고, 취미도 마땅한 취미도 없으면 취미 자랑하고 있고, 놀러 갔다 온 것도 별로 제대로 뭔가 즐기고 알고 갔다 온 것도 아니면서도 놀러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마땅히 없는데 자랑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동안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성인이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굶어 죽는데. 부모님이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이제 다 키웠으니까 내 성인 되고 나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이런 돈 자랑, 취미 자랑, 놀러 갔다 온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안 그래요? 이런 거 갔다 오면 뭐 월급도 올려준답니까? 진급 일치 시켜준대요? 아니 회사에 취업을 시켜준답니까? 그런 거 다 일절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겉으로는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난해졌다고. 왜 근본적으로 가난해졌냐? 모이는 돈이 없으니까, 빚은 많아지고 모이는 돈은 없으니까 성장이 안 되잖아요. 돈이 모아야 뭐 어디 좋은 데 가서 산다거나 집을 넓힌다거나 좀 여유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젊은 나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써제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안 모이죠.
나이 먹어서 어떡하려고 그래? 나이 먹어서 뭐 방법 있습니까? 방법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태평한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나이 먹어서 답이 없잖아. 안 그래? 노인인구 많아지고 젊은 사람도 안 태어나고 출산율 떨어지고 이 눈에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얘기합니까? 다 하나도 빠짐없이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배짱인지 나이 먹으라 계획도 없어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정말 빈깡통 차고 있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할 건가? 문제는 저런 거예요. 돈자랑 취미자랑 놀러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기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길 합니까? 아니면 능력이 좋긴 합니까? 아니면 좋은 부모님이 밑에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부분 흑수저하는 거죠.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을 구석 없는 사람이 저렇게 이것저것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는 거죠.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 나이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다 해버리니까 나이 먹어서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좀 여유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 젊었을 때 고생한 돈을 가지고 좀 이제 덜 고생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젊어서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자꾸 돈을 써제끼니까 나이 먹어서는 더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나 나이 먹어서 고생한 사람들이 훤히 보여요. 너무나 많이 보여.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고 나이 먹어서 편하게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젊어서 놀다가 나이 먹어서 평생 고생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가 낫지 않나 여러분?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믿을 거 없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인스타에서 자꾸 뽐내려 그래. 그리고 나 웃긴 게 저런 거야.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런 거 보면 상대적 박탈감. 아니 왜 자꾸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꾸 잘난 사람과 비교해서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박탈감에도 그런 거야. 상대방한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여기 보시면 상대적 박탈감이 뭡니까? 상대한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박탈감 느낍니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인스타의 가장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잘난 사람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나랑 비슷한 나이대인데 나는 왜 저런 자동차를 가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저런 가방을 매지 못한 걸까? 그런 것도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를 자꾸 관찰하니까 안 봐도 되는 사람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니 생각해봐. 인스타에 그런 뭐 잘 나가는 사람 나하고 뭐 연관이 있습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친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인스타 팔로워 뭐 1000명 만명 채운다고 그 사람과 뭐 만난다거나 연이 닿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어차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런데 왜 그 인스타에 보이는 거 가지고 왜 박탈감 느끼는 거야? 제일 한심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섀도우 복싱하는 게 제일 한심한 거 아니야? 상대적 박탈감이 말이요 진정한 온라인 섀도우 복싱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 삶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끼잖아. 연예인 누군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평생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만날 수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과 소득 구조와 생활 범위가 완전히 다른데 왜 비교를 합니까? 왜 박탈감 느낍니까? 애초에 박탈감을 느낀 상대가 아니에요. 왜 자꾸 관심 가지려고 그래? 남의 삶에 대해서. 본인 삶에 좀 관심을 가져요. 본인 삶에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잖아. 본인 삶도 제대로 관심 안 가지면서 왜 남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박탈감을 안 느끼게 되는데 느끼는 겁니까? 이 문제가 그런 거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절대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상대를 너무 생각하니까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그것도 너무 잘난 사람을. 원래 이런 잘난 사람 모르고 살았어요. 인스타 있기 전까지는 연예인이 어떻게 사는지 아니면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떤 차를 모르는지 어떤 아이템을 차고 다니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모르고 살아도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왜 다 하려고 그래? 왜 다 신경 쓰려고 그래요? 없으면 없이 살아야지. 왜 없는데 다 하려고 그럽니까? 왜 없는데 다 하고 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대가는 안 치르려고 그래요?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까? 이게 무슨 성인입니까? 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일절 도움이 안 됩니다. 쓸모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끼기 싫으면요, 그런 상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인생에 집어넣지 않으면 돼. 더 이상 안 보면 돼요. 근데 계속 상대적 박탈감을 머릿속에 쥐고 있으면 내적 성장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내 인생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 남들 뒷꼬리무늬만 쫓아다니고 삽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이제는 성장을 해야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러려면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에 해방되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